나는 죽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죽을 뻔했죠. 그 순간 단 1시간 뒤의 미래가 보였어요. 6개의 숫자. 그리고 그 숫자를 사지 않기로 한 내 선택. 그 선택이 어떻게 끝났는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나는 지금 장례식장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관 속에 누워 있는 건 다른 사람이에요. 내가 사지 않은 그 번호를 산 사람. 그리고 그건 단지 시작일 뿐이었죠. 하지만 처음부터 이야기해야겠습니다. 나는 매주 로또를 샀어요. 당첨을 믿어서가 아니라 믿지 않는 척하고 싶어서였죠. 편의점 계산대 앞에 서면 언제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건 그냥 재미로 하는 거예요. 점원은 무심하게 고개만 끄덕이고 나는 지갑에서 1,000원짜리 지폐를 꺼냈어요. 낡고 구겨진 지폐. 마치 내 인생 같았죠. 번호를 적는 동안 손끝이 늘 떨렸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펜을 쥔 손가락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7, 14, 23, 31, 39, 42 생일도 아니고 기념일도 아닌 숫자들. 그냥 마음에 드는 숫자였어요. 종이를 접어서 지갑 깊숙한 곳에 넣을 때마다 나는 이미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는 장면. 사표를 던지는 게 아니라 조용히 책상을 정리하는 모습이었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냥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인사만 남기고 나가는 장면. 부모님 앞에 봉투를 내려놓는 장면.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라고 말하는 내 목소리. 떨리지 않은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는 나. 점원이 로또 용지를 건넬 때 나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죠. 이번엔 될까? 아니, 정확히는 이번에도 안 되겠지. 그 안 된다는 확신 속에서 위안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안 되는 게 당연하니까 실망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나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저녁 8시에 퇴근해요. 월급 날이면 통장을 확인하고 공과금 빠져나가는 걸 보며 한숨 쉬죠. 주말엔 빨래하고 청소하고 가끔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하고.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욕망만큼은 누구보다 솔직했습니다. 나는 돈이 필요했어요. 아니,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부모님 병원비 걱정 안 하고 월세 때문에 눈치 안 보고 마음 편하게 밥 먹고 싶었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호화로운 삶? 그런 건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냥 걱정 없이 살고 싶었죠. 그날도 똑같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편의점에서 로또를 사고 나왔어요. 지갑에 용지를 넣으면서 생각했죠. 어차피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그 한 번쯤이 벌써 몇 년째였는지는 세어보지 않았습니다. 세면 슬플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렸어요. 초록불이 켜지고 사람들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그들과 함께 걸었죠. 그때였어요. 트럭 경적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고개를 돌린 순간 세상이 느려졌어요. 트럭이 신호를 무시하고 나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피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냥 멍하니 서 있었죠. 아,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범하게 살다가 평범하게 죽는구나. 로또는 결국 한 번도 당첨되지 않은 채로.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누군가 나를 밀었습니다. 아니, 끌었죠.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아요. 바닥에 넘어졌고 트럭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귀가 먹먹했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나를 구한 사람을 보려고 고개를 들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을 뿐이죠. 그리고 그때 머릿속에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3, 17, 24, 35, 41, 45. 선명하게 지워지지 않게. 마치 누군가 내 뇌에 직접 새긴 것처럼요. 나는 그게 무엇인지 바로 알았어요. 1시간 뒤 추첨될 로또 번호였습니다. 일어나서 먼지를 털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다친 곳은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나는 대답하지 못했죠. 머릿속 숫자가 계속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3, 17, 24, 35, 41, 45. 3, 17, 24, 35, 41, 45. 정말 괜찮으세요?
누군가 내 어깨를 잡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사람들은 안심한 표정을 지었죠. 트럭은 이미 사라진 뒤였고 신호등은 다시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집까지 어떻게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냥 정신을 차렸을 때 현관문 앞에 서 있었어요. 열쇠를 꺼내서 문을 열고 신발을 벗고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죠. 숫자는 여전히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로또 추첨 시간을 확인했죠. 오후 8시 35분. 지금 시각은 7시 42분. 정확히 53분 남았습니다. 판매 마감은 8시 18분 남았어요. 충분한 시간이었죠.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3, 17, 24, 35, 41, 45. 흐릿하지 않았어요. 꿈도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선명했죠. 마치 이미 발표된 결과를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니, 정확히 그랬습니다. 나는 미래를 보고 있었으니까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게 거치해.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이건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확정된 결과였죠. 당첨이 아니라 이미 결정된 사실. 나는 그 번호를 사기만 하면 됐어요. 그냥 편의점에 가서 종이에 숫자를 적고 1,000원을 내면 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못했어요. 소파에 앉은 채로 휴대폰만 쳐다보고 있었죠.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7시 45분, 7시 48분, 7시 51분. 마감까지 9분 남았어요. 왜 망설였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확실한 당첨인데 왜 바로 뛰쳐나가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때는 알 수 없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만 있었죠. 너무 쉽다는 생각, 너무 확실하다는 불안감,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맞을까? 아니, 맞는다는 건 알았어요. 확신이 있었죠. 그런데 내가 정말 이걸 해도 될까?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미래를 안다는 것, 아무도 모르는 결과를 먼저 아는 것, 그게 과연 공정한 일일까? 웃겼습니다. 지금 와서 공정함을 따지다니. 나는 매주 로또를 사면서 당첨을 바랬잖아요. 불공정하게라도 당첨되고 싶었죠. 그런데 정작 기회가 왔을 때는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7시 55분. 마감까지 5분. 일어나야 했어요. 지금 나가면 편의점까지 뛰어서 2분이면 도착합니다. 번호 적는데 1분. 충분했죠. 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또 다른 장면이 보였어요. 아니, 느껴졌다고 해야 할까요? 당첨된 후의 내 모습. 몇십억씩 찍혀 있는 통장.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부모님께 드릴 돈. 새집 장만, 고급 스포츠카 구입. 빚 갚고 걱정 없이 살고 하고 싶은 일하고. 꿈만 같았어요. 아니, 꿈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확실한 미래였죠. 7시 58분. 나는 일어났습니다.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복도로 나가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죠. 내려가는 동안 계속 숫자를 되뇌었습니다. 3, 17, 24, 35, 41, 45. 잊으면 안 됐어요. 절대로. 편의점까지 뛰었습니다. 숨이 찼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시계를 보니 7시 59분. 1분 남았습니다. 편의점 자동문이 열리고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때렸죠. 로또 용지를 집어들고 펜을 꺼냈어요. 3. 첫 번째 칸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17. 두 번째 칸. 손이 떨렸어요. 24. 세 번째. 35. 네 번째. 41. 다섯 번째. 그리고 마지막 45. 6개의 숫자가 종이 위에 남았습니다. 용지를 들고 계산대로 갔어요. 점원이 무심하게 받아서 기계에 넣었죠. 삑 소리와 함께 로또가 출력됐습니다. 1,000원입니다. 나는 지갑을 열고 1,000원을 꺼냈어요. 손이 여전히 떨렸습니다. 로또를 받아 들었습니다. 종이 한 장. 하지만 그 종이가
내 인생을 바꿀 거예요. 아니, 이미 바뀌었습니다. 번호를 산 순간 나는 당첨자가 된 거죠. 1시간 뒤면 공식적으로 확정될 뿐이었어요.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가로등이 켜지고 사람들이 저녁 식사를 하러 돌아다녔죠. 평범한 토요일 저녁. 하지만 나에게는 특별한 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냥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발걸음이 이끄는 대로. 손에 쥔 로또를 계속 확인했죠. 숫자가 맞는지, 실수로 잘못 적은 건 아닌지. 3, 17, 24, 35, 41, 45. 맞았습니다. 정확히 맞았어요. 1시간 뒤면 이 숫자들이 화면에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나는 1등 당첨자가 되는 거죠. 그때 이상한 감각이 들었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내가 시간 밖에 있는 것 같았죠.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미래를 나만 알고 있는 기분. 그들은 아직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나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산책하는 커플, 강아지 산책시키는 사람, 조깅하는 사람들. 모두 평범한 저녁을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나는 달랐습니다. 나는 이미 당첨자였으니까요. 그리고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아침 당첨을 확인하고 놀라는 내 모습. 아니, 놀라지는 않겠죠.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냥 조용히 미소 짓는 정도? 당첨금을 받으러 가는 장면. 익명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신분을 밝혀야 할까? 회사에서 조용히 짐을 정리하는 모습도 그려봤어요.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요 라고 말하는 나. 동료들의 아쉬워하는 표정. 하지만 진짜 이유는 말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요. 부모님께는 어떻게 말씀드릴까? 복권에 당첨됐어요 라고 바로 말할까요? 아니면 조금씩 도와드리면서 나중에 말씀드릴까? 놀라실 거예요. 믿지 못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통장 잔고를 보시면 믿으실 겁니다. 친구들에게는요? 말해야 할까요? 말지 말아야 할까? 아마 말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돈 이야기는 관계를 망가뜨리니까요. 그냥 조용히 살다가 가끔 밥이나 사주는 정도로 하면 되겠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8시 20분. 추첨까지 15분 남았어요. 휴대폰을 꺼내서 로또 추첨 생방송 사이트에 접속했죠. 아직 시작 전이었습니다. 대기 화면만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아니, 내 시야가 바뀐 거였죠. 또 다른 장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첨된 후의 나. 하지만 그 미래는 내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미래가 펼쳐졌습니다. 선명하게 생생하게. 마치 영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아니, 영화보다 더 실감났죠. 그게 내 미래니까. 첫 번째 장면. 부모님이 웃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 같지 않았죠. 웃으면서도 눈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제일 잘 아니까 우리 걱정은 하지 마.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 말 뒤에 숨은 의미를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네가 알아서 챙겨줄 거지?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물으셨죠. 그런데 정확히 얼마나 당첨된 거야? 궁금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계산하고 싶어서였어요. 얼마를 기대할 수 있는지, 얼마나 요구해도 되는지. 두 번째 장면. 친구 민수가 전화를 걸었어요. 야, 들었어? 대박 났다며? 소문이 퍼진 거였죠. 어떻게 알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우리 사이에 설마 선 긋겠냐? 너 잘 됐으면 나도 좋은 거지.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선 긋기. 왜 갑자기 그런 말이 나올까요? 우리 사이에 선이 생길 일이 뭐가 있죠? 아, 돈 때문이구나. 돈이 우리 사이에 선을 긋는 거예요. 내가 그은 게 아니라 돈이 저절로 긋는 선. 세 번째 장면. 연락 없던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고등학교 동창 지훈. 5년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만이야. 예전부터 내가 생각났었어. 요즘 어떻게 지내? 안부를 묻는 척하지만 진짜 궁금한 건 따로 있었죠. 대학 선배 상민도 연락했어요.
잘 지내지? 창업 생각 있어?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투자자를 찾고 있거든. 투자. 그렇습니다. 이제 나는 투자자가 된 겁니다. 돈이 있으니까요. 네 번째 장면. 회사 동료들의 눈빛이 변했어요. 시기, 질투, 부러움. 복잡하게 섞인 감정들. 축하해라고 말하지만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왜 나는 안 되고 저 사람만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보였어요. 팀장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이제 부자 됐으니까 회식비는 네가 내야지? 웃으면서 했지만 농담이 아니었어요. 진짜 기대하고 있었죠. 이제부터 내가 모든 걸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장면. 길을 걷는데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익명으로 받았지만 소문은 퍼지는 법이에요. 저 사람 로또 당첨자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부러움, 시기, 의심. 여섯 번째 장면. 낯선 사람들이 연락했어요. 자선단체, 종교단체, 사업가들. 좋은 일에 써주세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확실한 수익을 보장합니다. 모두 내 돈을 원했죠. 일곱 번째 장면. 여자가 나타났어요. 예쁘고 상냥하고 관심을 보였습니다. 전부터 좋아했었어요. 당연히 거짓말이었죠. 당첨 전에는 쳐다보지도 않던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 증명할 방법은 없었어요. 여덟 번째 장면. 돈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로또가 됐다는 자체만으로 온갖 사람들이 내 돈을 노려서 모조리 뺏기는 것 같았어요. 거절하는 순간 나는 나쁜 놈이 되어 있는 거였죠. 아홉 번째 장면. 혼자 앉아 있는 내가 보였어요. 넓은 집, 비싼 차, 좋은 옷. 모든 게 있었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없었어요. 진짜 사람 말이에요. 돈 때문에 다가온 사람들만 있었죠. 마지막 장면. 거울을 보는 내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이 변해 있었어요. 피곤하고 지쳐있고 의심으로 가득한 눈빛. 이게 내가 원했던 건가? 거울 속 내가 물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미래가 끝났습니다. 다시 공원 벤치로 돌아왔어요. 시간은 8시 30분. 추첨까지 5분 남았죠. 손에는 여전히 로또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심장도 조용했죠. 아까까지의 흥분이 사라졌어요. 대신 무거운 뭔가가 가슴을 눌렀습니다. 방금 본 미래가 머릿속에서 재생됐어요. 변한 사람들의 얼굴, 달라진 눈빛, 계산하는 말투, 모두 돈 때문이었습니다. 당첨금 때문에 관계가 무너지는 거였죠. 아니, 정확히는 달랐어요. 관계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관계였던 겁니다. 돈이 없을 때는 몰랐던 거죠. 돈이 생기니까 본색이 드러난 거예요. 진짜 관계와 가짜 관계의 차이가 보이는 거였습니다. 그래도 모르는 게 나았을까요? 아니요. 알아버렸으니 견딜 수 없는 겁니다. 부모님의 그런 눈빛을 견딜 수 있을까? 친구의 그런 말투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낯선 사람들의 시선을 감당할 수 있을까? 또 다른 미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먼 미래. 혼자 살고 있는 내 모습이 보였어요. 좋은 집, 좋은 가구, 좋은 물건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텅 비어 있었죠. 사람 냄새가 없었어요. 대화 소리가 없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없었어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보지 않았어요. 어차피 돈 이야기일 테니까요. 문자가 왔습니다. 읽지 않았죠. 어차피 뭔가 요구하는 내용일 테니까. 친구들과의 모임. 다들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내가 돈 이야기를 할까봐, 내가 자랑할까봐. 아니면 반대로 내가 돈을 안 쓸까봐 걱정했죠. 자연스러운 대화가 없었습니다. 부모님과의 저녁 식사. 편하지 않았어요. 돈 괜찮아? 사업은 잘 되고 있어? 형제들 좀 도와줄 수 있어? 매번 같은 질문. 밥이 목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친해지려고 했죠. 하지만 의심이 먼저 들었습니다. 이 사람도 내 돈 때문에 다가온 거 아닐까? 믿을 수 없었어요. 관계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돈 걱정은 없었지만 다른 걱정이 생겼죠.
사람 걱정, 관계 걱정, 의심, 불안.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가장 빠르게 무너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바로 나였습니다. 돈을 얻는 순간 나는 다른 사람이 돼버렸죠. 의심하는 사람, 계산하는 사람, 믿지 못하는 사람, 웃을 수 없는 사람. 돈은 나를 자유롭게 만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둬버렸습니다. 돈이라는 감옥 안에요.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야. 그 미래 속 내가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는 문제야. 맞았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돈을 가진 후 달라지는 나, 달라지는 관계, 달라지는 세상. 그걸 견딜 수 없는 거였죠. 평범하게 살 때는 몰랐어요.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편하게 웃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의심 없이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자유로운지. 손에 쥔 로또를 봤습니다. 3, 17, 24, 35, 41, 45. 확실한 당첨번호.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이 숫자는 당첨이 아니라 재앙이라는 걸. 8시 34분. 추첨까지 1분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지 말자. 아니 이미 샀으니까 버리자. 이 로또를 버리자.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을 주고 벤치에서 일어섰어요. 손에 쥔 로또를 내려다봤습니다. 인생을 바꿀 숫자. 아니 인생을 망칠 숫자. 공원 쓰레기통이 보였어요. 초록색 플라스틱 통. 10m쯤 떨어진 곳에 있었죠.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천천히 태연하게. 쓰레기통 앞에 섰습니다. 로또를 들어 올렸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봤죠. 3, 17, 24, 35, 41, 45. 이 숫자가 맞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하지만 버렸습니다. 쓰레기통 안으로 로또가 떨어졌어요. 휴지와 캔 사이로 사라졌죠. 끝이었습니다. 당첨도, 돈도, 변한 관계도 모두 끝. 손이 가벼웠습니다. 마음도 가벼웠어요. 무거운 뭔가를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공원의 차가운 밤 공기가 폐를 채웠어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8시 35분. 추첨이 시작됐어요. 화면을 켜지 않았습니다. 볼 필요가 없었죠. 어차피 결과는 알고 있으니까.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천천히 여유롭게. 주변을 둘러봤어요. 가로등 아래 산책하는 사람들, 편의점에서 나오는 학생들, 늦은 저녁을 먹는 가족들.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도 그들 중 하나였죠. 그게 좋았어요. 평범한 것. 특별할 게 없는 것. 누가 쳐다보지 않는 것. 아무도 내게 기대하지 않는 것. 그게 자유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좁은 원룸. 낡은 가구. 오래된 냉장고. 하지만 내 공간이었죠. 편안한 곳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휴대폰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화면은 꺼진 채였죠. 켜고 싶지 않았어요. 추첨 결과를 확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죠. 3, 17, 24, 35, 41, 45. 이 숫자가 나왔을 거예요.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누군가 당첨됐을 겁니다. 내가 버린 그 번호를 산 사람이요.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아니면 정말 여러 사람이 같은 번호를 샀을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첨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창문 밖을 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많지 않았죠. 도시의 불빛 때문에 몇 개만 희미하게 빛났어요. 하지만 그게 아름다웠습니다. 잘한 걸까요? 후회는 없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은 편안했어요. 가슴이 답답하지 않았죠. 무언가에 쫓기는 기분이 들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출근해야 해요. 평범한 월요일, 평범한 일상, 평범한 하루. 그게 좋았습니다.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어요. 긴 하루였죠. 트럭에 치일 뻔하고 미래를 보고 로또를 사고 또 미래를 보고 로또를 버리고
정신없는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끝났어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이제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로또가 없는 삶으로요. 하지만 그게 괜찮았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추첨 결과는 확인하지 않았어요. 당첨자가 누군지도 몰랐죠.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가 아니라는 것만 알면 됐으니까요. 아침이 왔습니다. 알람 소리에 눈을 떴어요. 평소와 똑같은 아침이었죠. 창문 사이로 햇빛이 들어왔고 거리에서는 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어나서 세수를 했어요. 거울 속 내 얼굴은 평범했습니다. 피곤한 직장인의 얼굴. 어제와 달라진 게 없었죠. 좋았어요. 변하지 않은 게 다행이었습니다. 옷을 입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건물을 나서는데 관리인 아저씨가 인사했죠. 출근하세요? 네, 다녀오겠습니다.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모두 출근하는 사람들. 나도 그들 중 하나였죠.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직장인.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동료들이 안녕하세요 인사했죠. 나도 인사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무렇지 않은 아침이었어요. 자리에 앉아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평소처럼 이메일을 확인하고 업무를 시작했어요. 어제 로또를 버린 일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동료 수진이 물었습니다. 괜찮아? 갑자기요? 네? 뭐가요? 아니, 그냥 안색이 안 좋아 보여서. 안색이요? 아침에 거울을 봤을 때는 평범했는데. 하지만 수진의 표정이 걱정스러웠어요. 진짜 걱정하는 것 같았죠. 괜찮아요. 좀 피곤할 뿐이에요. 그래? 무리하지 마. 오후에는 팀장이 불렀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할까?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혹시 실수한 게 있나 싶었죠. 팀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요즘 고민 있어? 팀장이 물었어요. 갑작스러웠습니다. 아니요, 왜요? 그냥 며칠 전부터 좀 이상해 보여서. 무슨 일 있으면 말해. 도와줄 수 있으면 돕고. 며칠 전부터요? 어제 일을 말하는 건가요?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로또 이야기도 안 했고 미래를 봤다는 이야기도 안 했어요. 어떻게 알죠? 괜찮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얼버무렸습니다. 팀장은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그래, 알았어. 무리하지 말고. 퇴근길 지하철에서 친구 민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야, 괜찮아? 또였어요. 또 괜찮냐는 질문. 왜 다들 나한테 괜찮냐고 물어? 그냥. 목소리가 이상해서. 목소리가 이상하다고요? 평소처럼 말했는데. 아니, 평소처럼이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뭔가 달라진 걸까요? 집에 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자세히 봤어요. 얼굴은 평범했습니다. 변한 게 없었죠. 하지만 눈빛이요. 뭔가 달라 보였어요. 더 조심스럽고 더 경계하는 눈빛.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건 내 표정이나 말투가 아니에요. 뭔가 더 근본적인 거였죠. 내 안에 무언가가 달라진 걸 사람들이 느끼는 겁니다. 미래를 봤으니까요. 당첨될 뻔했으니까. 버렸지만 경험은 남았습니다. 그 경험이 나를 바꿔놓은 거예요. 겉으로는 평범해 보여도 안은 달라진 겁니다. 밤이 됐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생각했죠.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을까? 내가 뭔가 겪었다는 걸 어떻게 느꼈을까? 그리고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사람들이 정말로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로또 번호를 내가 버린 사실을 그 모든 걸 알고 있는 건 아닐까?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지만 지울 수 없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계속 이상한 일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의 시선, 묘한 질문들, 어긋난 대화들. 모두 우연이라고 생각하려 했죠. 하지만 점점 더 확실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였어요. 휴대폰에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어요. 형, 왜 안 샀어요? 단 5글자. 하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누군가 알고 있었어요. 내가 번호를 알았다는 것을, 그리고 사지 않았다는 것을.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번호를 확인했어요. 저장되지 않은 번호. 누군지 몰랐죠. 답장을 쳐야 할까요? 아니면 무시해야 할까? 다시 메시지가 왔습니다. 저예요. 민수. 민수요? 내 친구 민수? 어떻게 알았죠?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울리고 민수가 받았어요. 형.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의 밝은 톤이 아니었죠. 너 어떻게? 형, 저도 봤어요. 그날. 뭘 봤는데? 형이 본 거요. 미래요. 1시간 전 미래 말이에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민수도 봤다고요? 미래를요? 형만 본 게 아니었어요. 저도 봤어요. 다른 사람들도요. 그날 트럭 사고 근처에 있던 사람들 모두. 숨이 막혔습니다. 모두요? 모두 미래를 봤다고요? 그래서 형이 안 산 걸 알아요. 우리도 봤으니까. 형의 선택을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럴 수가. 다른 사람들도 내 미래를 봤다니. 형, 그런데요. 민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샀어요. 그 번호.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민수가 샀다고요? 내가 버린 번호를? 그래서 당첨됐어? 물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침묵만 흘렀죠. 아니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저도 안 샀어요. 마지막에 버렸어요. 형처럼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럼 다행이에요. 민수도 똑같은 선택을 한 거니까. 하지만 형.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른 사람은 샀어요. 그 번호 산 사람이 있어요. 누구? 모르는 사람이요. 우리와 아무 관계없는 사람.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다른 사람이 샀다고? 내가 버린 번호를요? 그럼 그 사람이 당첨됐단 말인가요? 컴퓨터를 켰습니다. 뉴스를 검색했어요. 로또 당첨자. 기사가 떴습니다. 지난주 당첨자 명단. 1등 당첨자 1명. 당첨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3, 17, 24, 35, 41, 45. 정확히 맞았어요. 내가 본 미래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 번호로 당첨됐죠. 안도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라니. 차라리 잘 됐어요. 내가 아는 사람이었다면, 민수였다면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모르는 사람이니까 괜찮았습니다. 그 안도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3일 뒤 또 다른 뉴스를 봤거든요. 작은 기사였어요. 뉴스 하단에 작게 나온 자막. 지역 로또 1등 당첨자, 당첨 사실 확인 직후 극단적 선택.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읽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읽어야 했습니다. 기사는 짧았습니다. 세부 사항은 없었어요. 단지 당첨자가 사망했다는 사실만 적혀 있었죠. 이유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추측할 수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관심, 주변의 요구, 감당할 수 없는 압박. 내가 미래에서 봤던 그 모든 것들이 그 사람에게도 일어났을 겁니다. 아니, 더 심했을 수도 있어요. 나는 미래를 봤으니까 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몰랐죠. 그냥 우연히 그 번호를 샀을 거예요. 행운이라고 생각했겠죠. 인생이 바뀔 거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인생이 바뀌었어요. 좋은 쪽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요. 당첨금을 받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요구가 쏟아지고 견딜 수 없게 되고 그리고 결국 컴퓨터를 껐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어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느껴졌죠. 그 사람의 고통과 절망과
자신이 생각했던 현실과의 괴리감을 엄청 느꼈을 거예요. 내가 샀다면 어땠을까요? 그 사람 대신 내가 당첨됐다며? 아마 나도 똑같았을 거예요. 미래에서 봤던 그대로.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고 결국 비슷한 결말을 맞이했겠죠. 하지만 나는 버렸습니다. 그래서 살아 있어요. 그런데 그 번호를 다른 사람이 샀죠. 그리고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인과관계가 있을까요? 내가 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산 건 아니에요. 우연이었을 겁니다. 같은 번호를 여러 사람이 살 수 있죠. 그중 한 명이 당첨됐을 뿐이에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생각이 들었거든요. 만약 내가 샀다면 그 사람은 당첨되지 않았을 거예요. 살아 있었을 거죠. 물론 나는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당첨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요. 하지만 적어도 미래를 봤으니까 준비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보다는 나았을지도 몰라요. 아니에요. 그건 자기 합리화일 뿐이었습니다. 진실은 간단했죠. 나는 살았고 다른 사람은 죽었어요. 내가 버린 번호로요.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보였어요. 모르는 얼굴. 하지만 고통스러운 표정. 도움을 청하는 눈빛.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흔들렸죠. 이게 내 모습이에요. 살아있지만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 회사에 갔습니다. 일을 했어요. 하지만 집중할 수 없었죠. 계속 그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로또 1등 당첨자, 당첨 사실 확인 직후 극단적 선택. 동료들이 물었어요. 괜찮아요? 안색이 안 좋은데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유를 말할 수도 없었죠. 그날 저녁 또 민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형, 뉴스 봤어요? 봤어. 우리 잘못 아니에요, 형. 민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없는 목소리였어요. 자기 자신을 설득하려는 것 같았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뉴스는 더 이상 그 이야기를 다루지 않았어요. 작은 기사였으니까요.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죠. 금방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잊을 수 없었어요. 매일 밤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요. 어떤 사람이었을까? 가족은 있었을까? 친구는 있었을까? 당첨됐을 때 누구보다 기뻤을까? 그리고 그 후 무슨 일이 있었을까? 누가 몰려왔을까? 어떤 요구를 받았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마지막 순간 무슨 생각을 했을까? 추가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몇 개 있었죠. 사망 원인은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라고만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댓글에 진실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힘들어했대요. 친척들이 돈 달라고 난리였대요. 친구라는 사람들이 투자하라고 압박했대요. 정확히 내가 미래에서 본 것과 같았습니다. 돈 때문에 관계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변하고 압박이 쏟아지고 견딜 수 없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미래를 보지 못했어요. 나처럼 준비할 기회가 없었죠. 그냥 당첨됐고 기뻐했고 그리고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요. 당첨 발표 후 2주. 단 2주 만에 목숨을 끊었대요. 너무 빨랐습니다. 그렇게 빨리 무너질 수 있다니. 하지만 이해가 됐어요. 나도 미래에서 봤으니까요. 가족은 침묵했습니다.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했대요. 당연했죠. 무슨 말을 하겠어요. 돈 때문에 가족을 잃었는데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대요. 많은 사람이 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애도하는 사람은 적었을 거예요. 대부분 호기심이나 죄책감 때문에 왔겠죠. 나도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갈 수 없었어요. 무슨 자격으로 가요? 내가 버린 번호로 당첨된 사람의 장례식에. 내가 살기 위해 포기한 번호로 죽은 사람에게.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형, 괜찮아요? 아니, 안 괜찮아. 솔직하게 말했어요. 우리 잘못은 아니잖아요, 형. 민수가 또 말했습니다.
우리가 번호를 안 산 건 우리 선택이에요. 그 사람이 산 것도 그 사람 선택이고요. 맞는 말이었어요. 논리적으로는요. 하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그래도요, 형?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 결과를.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알고 있었죠. 미래를 봤으니까. 당첨의 결과를 봤으니까. 그래서 버렸던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은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당첨됐죠. 그리고 준비 없이 모든 걸 겪었어요. 우리가 피한 그 모든 것들을요. 형, 우리가 뭘 할 수 있었겠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가서 당첨되면 힘들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죠. 당연히요. 미친 소리로 들렸을 거예요. 로또 당첨이 재앙이라니. 누가 믿어요? 경험해 보기 전에는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래도 나는 또 말했습니다. 그래도 뭔가 할 수 있었을 것 같아. 뭐요, 형?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정말 뭘 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것도요. 아무도 나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죠. 아무도 모르니까요. 내가 미래를 봤다는 것도, 번호를 알았다는 것도, 버렸다는 것도 아무도 몰랐어요.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로또를 사지 않은 건 범죄가 아니에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냥 구경만 한 거죠. 도덕적으로도 문제 없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죽인 게 아니니까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냥 번호를 안 산 것뿐이에요.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한 문장만 맴돌았습니다. 내가 샀다면 그 사람은 살았을까? 답은 알 수 없었어요. 확실하지 않았죠. 어쩌면 그 사람도 어차피 그 번호를 샀을지도 몰라요. 여러 사람이 같은 번호를 살 수 있으니까. 내가 사든 안 사든 그 사람은 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요. 만약 내가 샀다면 당첨자가 나였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당첨 안 됐겠죠. 안 됐으면 살았을 거고요. 물론 나는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당첨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요. 하지만 적어도 선택권은 내게 있었어요. 미래를 봤으니까. 준비할 수 있었으니까. 그 사람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준비할 시간도 없었고 미래를 볼 기회도 없었어요. 그냥 갑자기 당첨됐고 갑자기 지옥에 떨어진 거죠. 그게 공정한가요? 나는 미래를 보고 선택할 수 있었는데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내가 가진 정보를 그 사람은 갖지 못했죠. 하지만 내가 뭘 할 수 있었겠어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 번호 사지 마세요 라고 말해요. 웃기는 소리죠. 누가 믿어요? 오히려 의심받았을 거예요. 심리학자를 찾아갔습니다. 말하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혼자서는요. 요즘 잠을 못 자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아니요, 그냥 죄책감 같은 게 있어서요. 무엇에 대한 죄책감인가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로또 이야기를요? 미래를 봤다는 이야기를요? 미친 사람 취급받을 거예요. 그냥 뭔가 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것 같아서요.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정말 뭘 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때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심리학자가 말했습니다. 그런 일에 대해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일. 맞아요. 나는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번호를 사는 것도, 당첨되는 것도, 죽는 것도 모두 내 통제 밖이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사는 것. 내가 사면 그 사람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게 내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지 않았어요.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요? 심리학자가 물었죠. 아니에요. 그냥 혼잣말이에요. 상담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진짜 이야기를 할 수 없었으니까요. 거짓말로 포장한 이야기로는 진짜 위안을 받을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공원을 지나갔습니다. 그날 로또를 버렸던 쓰레기통이 보였어요.
다가가서 들여다봤습니다. 당연히 로또는 없었죠. 진작에 치워졌을 거예요. 하지만 상상했습니다. 만약 그때 버리지 않았다면, 만약 집에 가져왔다면, 만약 당첨을 확인했다면, 그럼 어땠을까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미래를 안다는 건 선택하지 않아도 책임이 생긴다는 걸요. 결과를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선택했어요. 안 사는 쪽으로. 그리고 그 선택에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또 미래가 보였습니다. 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막을 수 없었죠. 눈을 감으면 펼쳐지는 장면들. 이번에는 내 미래였습니다. 먼 미래요. 10년 뒤, 20년 뒤, 그리고 마지막까지. 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요. 로또 번호를 알았던 일도, 버렸던 일도, 다른 사람이 죽은 일도 모두 비밀로 했어요. 민수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가끔 만났지만 그 이야기는 절대 꺼내지 않았어요. 마치 없었던 일처럼 살았죠. 하지만 잊지는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일상은 계속됐습니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주말 보내고 평범하게 살았어요. 겉으로는요. 하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밤마다 꿈을 꿨어요. 그 사람의 꿈을요? 모르는 얼굴이지만 계속 나타났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쳐다만 봤습니다. 그 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편하게 웃을 수 없었어요. 항상 뭔가 숨기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죠. 비밀이 있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연애도 해봤어요.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말하지 못했어요. 그 이야기를요. 그래서 진짜 가까워질 수 없었죠. 결국 헤어졌습니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40대, 50대, 60대. 평범하게 늙어갔어요.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혼자 살았어요. 친구들은 하나둘 떠났습니다. 이사 가거나 연락이 끊기거나. 민수도 어느 순간 연락이 없어졌어요.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았죠.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70대가 됐습니다. 건강이 나빠졌어요. 병원에 자주 갔죠. 의사는 혼자 사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네, 혼자입니다. 가족은요? 없어요. 연락할 사람은 있으세요? 생각해 봤어요. 누가 있었나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떠났거나 아니면 내가 떠나보냈거나. 마지막 장면이 보였습니다. 장례식장이었어요. 조용한 관. 꽃도 많지 않았죠.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무연고 장례였습니다. 시청 공무원이 와서 처리했어요. 가족 연락처가 없네요. 친구 연락처도 없고요. 그냥 처리하겠습니다. 관을 옮기는 사람의 손이 보였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손. 무덤덤한 표정. 그저 단순한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었죠. 그 손이 멈췄어요. 왜 멈췄을까요? 뭘 봤을까요? 미래는 거기서 멈췄습니다. 더 이상 보이지 않았어요. 눈을 떴습니다. 현재로 돌아왔어요. 아직 젊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었죠. 하지만 그 미래는 확정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혼자가 됐을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비밀 때문이에요. 말하지 못한 이야기, 숨긴 죄책감. 그게 나를 고립시킨 거죠. 로또를 버린 건 맞는 선택이었을까요? 살아남은 건 좋은 결과였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살았지만 외로웠고 평범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2주 만에 죽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평생을 죽어가며 살았어요. 어느 쪽이 나았을까요? 빠른 죽음과 느린 고통. 답이 없었습니다. 가장 잔인한 건 이거였습니다. 미래를 안다는 건 선택권이 아니라 누가 내 자리를 차지할지 미리 보는 능력이었다는 거요. 나는 당첨자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이 차지했죠. 그리고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나는 무연고장내 자리를 피할 수 있을까요?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느낌이 들어요. 그 자리도 누군가는 차지할 거라는. 어쩌면 그게 나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죠. 하지만 확실한 건 그 자리는 비어 있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미래는 정해져 있을까요? 바꿀 수 있을까요? 나는 로또를 버렸지만 미래는 그대로였어요. 단지 주인공만 바뀌었을 뿐이죠. 그렇다면 내 미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무연고 장례식. 그건 정해진 미래일지도 몰라요. 내가 피한다면 다른 누군가가 차지할.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요. 로또 때와는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른 사람이 차지할 거라는 걸요. 그 사람이 죽을 거라는 걸요. 이번에는 알고 있어요. 내가 피하면 누군가 차지한다는 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해야 할까요? 받아들여야 할까요? 창문 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어요. 여전히 몇 개 안 됐죠. 하지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답은 없는 걸지도 몰라요. 맞는 선택도 틀린 선택도 없는 거죠. 그냥 선택이 있을 뿐이에요. 나는 로또를 버리는 걸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평생 동안요. 그 사람도 로또를 사는 걸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목숨으로 대가를 치렀죠. 어느 쪽이 나았을까요?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아마 평생 모를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1시간 뒤 당첨 번호를 안다는 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다는 거요. 그리고 그 저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계속될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1시간 뒤를 안다는 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지도 몰라요. 당첨을 피할 수 있었지만 죄책감을 피할 순 없었습니다. 살아남았지만 진짜 살아있는 건 아니었죠. 어쩌면 우리 모두는 매일 작은 선택들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 선택이 누군가의 자리를 차지하는 건 아닌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도 평범한 하루를 살고 계신가요? 그 평범함이 어쩌면 가장 큰 행복일지도 모릅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